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만들어지는 소셜 라이브 424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민식이법이 뭔지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민식이법은 올해 이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스쿨존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자 도로교통법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스쿨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학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호 시설을 기준으로 300m 안에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500m까지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는 곳은 아니고 민식이법 혹은 어린이 보호 구역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5년간의 사고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요, 차대 어린이 사고가 이제 전체 377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 238건, 그러니까 63%가 길을 건너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기간을 보다 자세하게 상황별로 분석을 한 자료도 있습니다. 한 보험사가 분석한 결과인데 신호 위반과 같은 이 운전자의 부주의가 37%를 차지했고요. 어린이의 무단 횡단이 24.7%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지역들의 스쿨존을 가서 현장에서 취재를 했잖아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다. 일단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아직까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스쿨존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전 습관과도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자체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위험에 좀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운전자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이게 사고에 큰 몫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 같냐? 이런 지적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요인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둔 차주에게는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의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 그리고 그 차의 차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민사상으로는 피고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음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배상액의 20% 정도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에게 물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20%가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민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저희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장에서는 물건을 내려야 되니까 다 드러날 수 없잖아요. 학교 주변에는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큰 차들 뒤에서 사람들이 그 사이로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여기 부동산 일하는 사람인데 내 앞에 차가 못 놔둬요? 내가 내 앞에다가 차를 세우는데 불법인 걸 아시는 분들도 알고 세우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고형성님께서도 스쿨존에 주차하는 게 다 불법인가요? 궁금하네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었는데 스쿨존이라고 해서 다 뭐 도로변 주차가 안 된다, 또 그렇게는 또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노면 주차가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스쿨존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들이 겹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차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즉시 폐지 대상 몇 곳을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스쿨존 자체에 있는 모든 불법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겠다. 스쿨존인 거 아셨어요? 몰라. 내려오시면서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뭐예요? 찾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해놔요. 학교에서 그 천장에 그 안내 표지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스쿨존인지 아닌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학교가 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이 안쪽에 좁은 골목에 접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스쿨존이 시작되는 도로와 해제점을 표지판으로 표시를 해둬야 되고 노면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 앞은 주정차가 더 심한 듯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차를 세우는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건물들이 우후죽순 드러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심으로 갈수록 주차난이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내가 이 차를 살 경우에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본인 집에 차고가 없다면은 월주차를 계약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는 사람이 차를 살 수 없다라면은 불법 주차가 당연히 줄어들기는 하겠죠. 단순히 법률만 가지고서 될 부분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운전 문화도 크게 달라져야 될 텐데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보행자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신호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멈췄다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횡단보도에 실제로 선이 거져 있는 것 외에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우리나라 법에선 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반경 30m 정도까지는 보행자를 무단횡단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법에서.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멈춤을 하지 않다가 행여라도 단속이 되면은 벌금이 굉장히 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만 사고를 낼 경우에는 중대 과실범이 돼버리는 거죠. 사고 후에 어떻게 처벌하고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고를 막는 것부터 좀 출발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어디까지나 예방이 우선이니까요.